안녕하세요. 황순이의 대학 가는 얘기 황순입니다. 오늘은 나는 학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이 활동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 활동을 그냥 많이 하는 것, 그것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의 병렬적 나열.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활동의 어떤 전후 관계나 유의미한 선후 관계, 그런 관계 없이 그냥 활동 자체를 많이 하는 거, 발표를 많이 하고 보고서를 많이 쓰고 회장을 많이 하고 동아리 경험이 많고 책을 많이 읽고 그냥 그것 자체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 간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의 양으로 정량적으로 활동의 양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으로 이제 학종 서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학생이 이 경험을 토대로 또 어떻게 그것을 또 발전시켜 나갔는가, 이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또 본인의 관심을 어떻게 다양한 융합적인 사고로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지식을 확장해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냥 많이 하는 것 자체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간에 어떤 관계가 없고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의 페이지 수는 많은데 뭔가 쓰여 있는 건 많은데 사실 실속이 없어 보이는, 정말 얘가 이걸 의미 있게 한 건가, 열심히 산 건 알겠는데 뭔가 사고력이 뛰어가고 자기주도성이 있어 보이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이제 보통의 그러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메커니즘을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건 교과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교과 수업 내용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어떤 의문이나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 또 지식의 불균형 상태, 논리적 모순관계, 이런 것들을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다른 동아리나 다른 독서나 다른 탐구활동이나 진로활동,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인이 가졌던 의문들을, 지적 호기심들을 해소해 나가고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학년이 올라가고 학기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내용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또 그 관심 분야의 내용을 키워나가고 융합적으로 더 내 아이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2학년 때 이제 사회에 관련된 교과들을 배우면서 선거제도나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관련된 보고서도 하고 발표도 쓰고 독서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만약에 확률과 통계라는 수업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보통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 다, 총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계에서 이제 통계적 추정 과정을 배우고 나서 여론조사의 과정을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관점이 생긴 거죠. 그런 역량을 토대로 또 선거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관심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키워나가고 이전의 활동의 결과물이, 여기서 말하는 결과물은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 수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배우고 느낀 점, 내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된 점, 특히 지적인 확장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감상적인 느낀 점에 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계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통계가 참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진로에 대해서 알게 되어 좋았다. 이런 정도의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준으로 마치는데, 그게 아니라 배우고 느낀 점, 학문적으로 좀 배우고 느낀 점들이 좀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활동의 결과, 즉 배우고 느낀 점이 다른 활동의 동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유의미한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활동을 할 때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고 또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무엇을 더 알아보고 싶은지,
또 이 뭔가 새로운 걸 알아낼수록 우리는 새로운 의문도 같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지적인 이제 성장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과정이고,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의문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래도 새로운 의문을 계속 갖고 나가고, 그것을 그나마 나의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또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을 통해서 그 지식을 확장하고 또 다학제적으로 이해하는 모습, 그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병렬적으로 그냥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 간의 유기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다르게 말하자면 다른 활동, 원래 했던 활동의 결과가 배우고 느낀 점이 다른 활동의 동기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생들이 잘 안 되는 것은 소재 중심적인 접근, 그러니까 소재 중심적인 접근만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학과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난 사학과 가고 싶으니까 역사 동아리를 해야겠다. 무슨 역사에 관해서 발표를 해야겠다. 역사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정도의 이제 낮은 수준의 전공 적합성을 준비하는 데만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물론 본인이 역량이 안 되고 정말 이제 초보적인 수준이라면 그거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실제 유의미하게 학종 준비를 하고 역량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런 전공 적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업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과를 가고 싶다고 해서 수학 동아리 하는 것 자체가 스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동아리를 하든지 간에 거기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설령 그것이 무슨 댄스 동아리든 무슨 공연 동아리든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인성적인 역량, 리더십 이런 것들로도 또 커버할 수 있겠죠. 물론 수학 동아리를 해서 수학 역량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보통 수학 동아리들이 예를 들면 무슨 부스를 운영해서 뭘 했다, 보드게임을 했다, 이런 거는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러니까 수학 동아리에서 그 정도의 활동, 그 정도의 역량밖에 보여주지 못한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이 사정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90%가 수학 동아리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수학 동아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고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냐가 중요한 거겠죠. 설령 보드게임을 하더라도 거기서 알 수 있는 어떤 수학적 원리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학생들은 이제 수학이니까 무조건 수학 관련된 거. 그러니까 내가 수학과 가고 싶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역사 과목에서 수학의 역사 이런 걸로 이제 발표를 한다는 거죠. 화학 시간에 화학에서 쓰이는 수학 이런 걸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소재 중심적인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역사 과목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이제 역사 과목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러한 사고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소재 중심적인 접근보다는 그 역량을 보여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라. 여기서 특히 나의 전공과 관련된 역량이 보여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 해당 교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계열 적합적인 측면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발표를 뭘 하느냐보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교과 역량뿐만이 아니라 어떤 발표 능력 자체를 더 잘 보여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건축학과를 가고 싶다. 건축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뭐 역사 시간에 또 뭐 건축물의 역사, 또 화학, 물리 시간에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뭐 물리 법칙.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해당 교과에서 배울 수 있는 역량에 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소재 자체가 건축물, 건축에 사용되는 물리 법칙을 다루면서도 그 물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역량들이나 개념들을 더 잘 이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아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건축학과 가고 싶으면 무조건 건축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병렬적 나열. 활동의 병렬적 나열을 피하려면 활동 간의 유기적 관계, 특히 A 활동을 하고 나서 A 활동의 결과가 다른 B 활동의 동기로 이어지는 게 좋다. 자, 그럼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고 진로 탐색 활동을 할 때 결국에 생기부라는 것은 교사의 관찰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이전 학년 때 이런 내용을 갖고 이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런 의문을 갖고 이번에 이 교과를 배워서 이런 걸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걸 탐구했더니 난 이런 걸 알게 됐고 앞으로도 이런 거에 관심 갖고 뭐 이런 부분을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뭐 아니면 또 이제 이런 지적인 어떤 확장을 만들어냈다. 이런 걸 새롭게 알게 됐다. 이런 걸 학문적으로 알게 됐다. 그러니까 감상적 느낀 점 말고 이런 동기와 결과, 그러니까 보고서나 발표에서 그냥 내용 자체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는지,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까지 같이 발표를 한다면, 같이 보고서에 포함을 시킨다면 교사가 그것을 관찰하고, 아, 얘가 이런 것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관심을 갖고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변화와 성장을 얻어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적 나열을 피해라. 단순히 병렬적 나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유기적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재 중심적으로만 접근하지 말 것.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발표를 무엇을 하느냐보다 발표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 해당 교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죠. 요즘은 이제 국어교과나 영어교과에서 이런 진로 관련된 뭐 영어 발표나 진로 관련된 뭐 독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건 영어 실력, 국어교과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 뭐 예를 들어서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 현상을, 시대를 이해하고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역량들이 사실 대부분의 학과에서 중요한 역량이잖아요. 어떤 그 데이터, 자료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또 영어 문헌을 읽고 나의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능력, 그런 게 더 중요하지. 그냥 얘가 건축에 관심이 있다고, 얘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얘가 뭐에 관심이 있다고 그냥 그 소재만 다루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당연히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 나은데, 여러분들이 역량에 대한 어떤 어필 없이 단순히 소재만 쭉 나열되어 있다면 분명히 한계치가 있습니다. 서울 중위권 이상의 대학의 학종을 노린다면 소재 중심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교과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특히 가능하다면 정보와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나는 학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좀 체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학교에서 진학지도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들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점들, 학생들의 생기부를 수천 수만 장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가장 아쉬웠던 점 두 가지, 병렬적인 나열과 소재 중심적인 으로만 하는 접근, 이 두 가지를 항상 경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황순이의 대학 가는 얘기였습니다. 안녕.